별들의 전쟁 2022-2023 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6강전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한준TV에서는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겨울 이적 시장의 결과 그리고 최근 경기력을 통해 16강 진출팀들을 면밀하게 분석해보고 또 어떤 상황인지 8강 진출팀 전망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먼저 챔피언스리그 16강전이 많은 경기들을 생중계로 팬들이 즐길 수 있도록 2주에 걸쳐서 열리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역시 토트넘과 밀란의 경기인데요. AC 밀란이 세리에 A 디펜딩 챔피언인데 최근에 극악의 경기력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아무리 지금 안 좋다고 하더라도 최근 또 토트넘은 살아나고 있고 네. 밀란은 좀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밀란이 지금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이긴 한데요. 예. 일단 최근 그 4연패 포함해가지고 7경기에서 2무 5패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예, 게다가 좀 흥미로운 게 마지막 승리가 연초 첫 경기였고 또 월드컵 전에 이겼던 경기니까 실질적으로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이후에는 한 번밖에 못 이겼다. 네, 그것도 첫 경기만 예. 이기고 나머지는 승리가 현재 없는 상태인 거거든요. 거기다가 예. 심지어 그 지난 인테르하고의 이제 밀란 더비 이전에는 3경기 연속 3실점 이상 그리고 경기당 4골을 실점을 했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위기에 직면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인테르하고의 밀란 더비에서 조금 변화를 가져오긴 했었죠, 전술적인. 예. 그러면서 이제 토트넘과의 경기를 앞두고 반드시 실패한다면 감독의 입지까지 좀 위태로운 상황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전반기까지는 그 나폴리와의 경기에서 김현재 선수가 가까스로 브라임 디아스의 슈팅을 맞기도 했었고 밀란도 좀 우승 경쟁권에 있는데 대체 월드컵 이후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심지어 지난 시즌은 우승까지 했었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요. 부상자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 그 월드컵 이후에 총 13명이 부상으로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브라이모비치는 아예 시즌 시작 전부터 이제 부상이었던 예. 거였고요. 이제 매냥 골키퍼. 이게 솔직히 말하면 컸어요. 매냥 예. 골키퍼가 빠지면서 타타루사누 골키퍼가 나왔는데 계속 실수를 하면서 그 대량 실점들 비밀을 제공했었고 예. 그 외에 이제 토모리, 테오 에르난데스, 키에르, 데스트, 그리고 이제 베나세르, 레비치, 오리기, 플로렌치, 메시아스, 쿠르니치, 발로트레 등이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네, 몇 명은 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예, 사실 그렇죠. 밀란 더비에 레비치가 뛰기도 했었고 예. 키에르도 돌아온 것 같은데요. 예. 그럼에도 여전히 이제 5명이 부상 후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4명으로 나와 있잖아. 베나세르하고 토모리하고 매냥하고 이제 플로렌치로. 이브라이모비치가 훈련에는 복귀인데 워낙 장기 부상이다 보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바로 나오기가 힘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5명이 그렇게 부상 후 빠져 있으면서 여전히 그러면서 도저히 반등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전반기 후반기의 가장 큰 차이는 선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전력이 감소한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부분은 제가 사실은 전반기 경기 때도 그렇지만 지루가 너무 잘하고 요새 지루가 너무나 좋은 폼을 보이는 네. 데다가 월드컵 때까지도 지루 살아있네 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부상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루하고 테오 에르난데스하고 그 결승전까지 뛴 두 선수가 갑자기 동력을 잃어버리면서 부진에 빠진 건데요. 위에가 이제 지루 기록인 거고 밑에가 이제 테오 기록인 건데 일단 지루는 1골 1도움이 전부인 거고요. 그리고 평점도 그렇게 높지 못하죠. 후스코어드 평점도요. 예. 그리고 테오도 첫 경기 제외하고는 7점을 넘긴 게 없고 공격 포인트도 하나도 없죠. 테오는 원래 도움을 상당히 많이 올리는 테오가 크로스 올리고 지루가 마무리하고 이게 밀란의 가장 주된 득점 루트인 건데 이 득점 루트가 사라진 거예요. 예, 지루 같은 경우는 이제 유일한 승리였던 살르르디타나전만 7점대 평점을 받았고 또 이제 레체전도 평점은 좋게 나오긴 했지만은 전반적인 그 평점이 5점, 6점대니까 지루의 평균에서 못 미치는 데다가 이 살르르디타나를 이긴 것도 이 팀의 전력 자체가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밀란이 승격팀이죠. 예. 결국 밀란이 잘해서 이겼다기보다 상대도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무엇보다 당장 지난 주말에 인테르와 이제 더비전이 있었는데 네. 이때 팀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좀 보였어요. 예, 너무 실점이 많으니까 3경기 연속에 평균 40점을 했다라고 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수비적인 3-5-2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수비 쪽에서는 어떻게든 버티면서 그러면서 이제 0대1로 패한 거긴 하거든요. 그 피올리 감독은 3-5-2로 아예 전환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동안은 계속 4-2-3-1만 썼었어요. 주구장창. 예. 근데 아예 그냥 3-5-2를 메인으로 가져갈 생각이 있다는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근데 이 3-5-1를 쓴다는 것은 결국에는 센터백 숫자를 늘리면서 공격력에 있어서 조금 이제 감소하는 것들을 감소하겠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라치오전에 4골 먹었고
사스올로한테 5골 먹으니까 이거는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4경기 연속 예. 멀티골 이상을 예. 실점을 했던 거였고 여기에 이제 중간에 코파 이탈리아까지 하면은 3실점한 경기가 또 예.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팀의 이제 경기력과 이제 보는 이들에 대해서 팬들을 좀 외면할 수 있는 플레이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란 제너레이션을 이끌었었던 역대 최고의 명장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아리고 사키가 이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예. 뭐라고 했냐면요. 나 그 피올리의 사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피올리는 그동안 훌륭한 일들을 해냈었고 우승을 선사를 했으니까요. 예, 이를 절대 잊어선 안 된다. 예. 하지만 오늘 더비 경기에서 솔직히 그의 선택은 그동안에 그가 올렸던 모든 성과를 지워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내 생각에 경기 전체의 아이디어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실수이다. 예. 만약에 더 많은 커버를 원한다면 현재 공간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실점이 늘어난 거니까 예. 그러면은 미드필더 숫자를 늘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5명이나 수비 라인에 배치하는 건 확실성을 잇는다는 것이다. 이거는 거의 이기겠다는 축구가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뭐 이기겠다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지만 수비 숫자만 많이 해놓고 역습하겠다는 거 아니냐. 중앙에서의 빌드업이라든지 경기 지배력은 포기한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뭐 못 이긴다. 너 지금 무슨 생각으로 하는지 알겠지만 이게 오히려 승리로 가는 길이 아니다라고 이제 약간 선배로서 지적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밀란은 겁에 질린 것 같았다. 두려워 보였다. 인텔을 상대로 스파링 파트너밖에 되지 않는 모습이었다. 지루와 테오는 다 쥐어 짜내버린 레몬과도 같았다. 예, 뭐 이제 영혼 없는 축구를 했다라는 얘기 같은 느낌이고요. 안 그래도 심지어 다니엘레 롱고 기자 있잖아요. 물론 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니엘레 롱고 기자는 지루 테오 이런 플레이들 같은 것들 보면 태업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저는 그냥 지친 것 같아요. 그리고 결승전에서 우승 못하면서 정신적으로 무너진 게 그렇죠. 육체적인 피로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사실 좀 너무 빡셌어요. 월드컵을 치르고 와서 이제 경기를 또 바로 하고 있으니까. 물론 프리미어리그보다는 안 빡셉니다. 프리미어리그는 더 빡세요. 그러나 여전히 힘든 건 마찬가지죠. 지금 참고로 리버풀하고 첼시하고 이런 부진들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가 많죠. 경기 수가 최근 2시즌 동안 너무 많이 치렀다. 그렇죠. 이 팀들이 100경기를 넘게 치렀거든요. 특히 지난 시즌에 리버풀은 61경기를 치렀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번 시즌에 결국은 많은 부상과 그리고 부진 후 이어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어요. 물론 맨시티도 많은 경기를 했지만 맨시티는 선수단이 그만큼 받쳐준다. 그리고 또 이제 월드컵 이슈까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부하가 심한 것인데요. 뭐 일단 AC 밀란의 부진 중에 한 이유가 지난 시즌 세리에A MVP였던 레앙. 사실 이 선수를 한국 팬들도 그 카타르 월드컵 때문에 주목을 했었고 이 선수가 나와서 뛰는 것도 봤는데 아니 MVP 실력이 이 정도야? 라고 싶었거든요. 리그에서는 어떤가요? 지금 최근에 약간 좀 부진에 빠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요. 일단 그래도 월드컵 이후에 첫 4경기에서는 2골 1도움으로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인테르하고의 코파 이탈리아에서 거의 악몽과도 같은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이제 라치오전에도 평점이 5.74점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사스올로전에는 선발에서 제외되면서 교체 투입됐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인테르하고의 경기에서도 교체 투입됐었는데요. 일단 레앙과 관련한 잡음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재계약 이슈 관련된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탈리아 언론들에서도 레앙이 일부러 재계약 안 하려고 대화를 아예 안 하고 있다. 밀란 보드진가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보도들이 나오고 하니까 말디니 단장이랑 그거 아니다. 우리 여전히 대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이제 말디니 대변인인 변호사 역시도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거 너무 가짜 뉴스들이 레앙과 관련돼서 쏟아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계약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고 서로 만족스러운 방안을 찾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어쨌건 이런 잡음이 흐르니까 선수가 경기에 집중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도 있는데다가요. 이제 피올리 감독이 또 이제 3-5-1을 인테르하고 경기에서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앙이 원래 측면 윙포드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잖아요. 그러면 3-5-2에서는 약간 쓰기가 애매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가 왜 레앙 안 썼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면서 레앙 안 쓴 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 레앙이 후반에 나와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어줬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피올리 감독이 뭐라고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냐면요. 내가 최선이야 생각한 것을 선택했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오리기와 지루가 수직적으로 움직여야 했다. 근데 그걸 예. 못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오리기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유가 부족해 보였다. 우리는 점유율이 떨어졌고 너무 수비적으로 내려앉았으며 공을 자주 뺏겨 공격 시 능동적이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결국 레앙을 뺀 거는 전술적인 이유였다는 거고 자기는 자기 선택에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예. 그리고 이 내용 보면은 오리기가 나와서 경기가 안 된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리기도 작동을 못한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설명을 한 것이죠. 예, 하지만은 레앙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반면에 토트넘은 뭐 같이 안 좋긴 했지만 최근에는 기사가 좀 오르는 모습이에요. 예, 일단 실점이 없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 그 토트넘이 최근에 그러니까 뭐 월드컵 전후를 그 즈음쯤에 예. 실점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실점할 때마다 2골 이상을 실점을 해왔었거든요. 그게 이제 승리를 쌓지 못하는 문제로 조금 작용을 했었는데 그나마 2승이 위에서의 5경기 중에 2승이 무실점 경기였었고요. 예. 근데 최근 3연승 달리면서 3경기 연속 무실점이었다. 이게 예. 큰데다가 거기다가 또 이제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부상 선수들이 복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모우라 제외하고는 히샬리송도 이제는 복귀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모우라 역시도 뭐 이제는 거의 복귀가 근접한 상태라고. 아니 사실 뭐 모우라 같은 경우에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네. 뭐 복귀해서 21세 이하 팀 경기에서 골도 넣었었기도 했는데 네. 그 뒤에 다시 부상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훈련장 네. 모습 보니까 밝은 표정으로 함께 뛰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복귀를 거의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할 수 네. 있는 거죠. 무엇보다 벤탄쿠르, 쿠루세스키 이 선수들이 회복한 이후에는 점점 이제 이 선수들이 살아나면서 또 벤탄쿠르가 잘해주면서 토트넘 경기력은 오르고 있다. 네. 여기에 영입도 있었고. 그러니까 단주마하고 포로를 영입을 했죠. 예. 뭐 그리고 단주마는 뭐 어쨌건 간에 데뷔전에서 골을 넣기도 했고 포로는 아직 뛰진 않았지만 이 선수의 공격적인 능력들은 도움이 될 걸로 보이죠. 예. 아무래도 에merson 로얄과는 다른 유형의 선수니까 예. 그리고 체력적으로 로테이션도 될 수가 있고 예.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 선수들이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예. 맨시티전 끝나고 먼저 손흥민 선수한테 또 와가지고 뭐 예. 친한 척하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잘 뭐 선수들이랑 예.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로메로가 지난 경기에 퇴장을 당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챔피언스리그랑은 별개인 그렇죠. 거니까요. 상관이 없어요. 예. 로얄의 맨시티전 경기를 봤을 때는 로얄을 로메로 자리에 놓고 포로를 오른쪽 윙백으로 놓는 실험도 뭐 FA컵 경기 같은 데서 해볼 수도 있겠다. 예. 뭐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리스크는 콘테 감독의 부재이긴 하거든요. 스텔리니 코치가 맨시티전을 상당히 잘 운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어쨌건 간에 경험이 부족하긴 한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챔피언스리그 같은 큰 무대에서 문제를 드러낼 위험성은 있다. 물론 콘테도 챔피언스리그의 예. 약자긴 해요. 예. 특히 토너먼트에서 약점을 항상 드러냈긴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맨시티전의 운영을 봤을 때는 정확한 내부 사정은 모르겠지만 콘테가 없는데 더 유연해진 게 아닌가? 막 이런 느낌도 들었었거든요. 다만 그래도 어쨌건 간에 감독이 오랜 기간 빠지면은 조금 위험할 수는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2주에서 8주 정도 가량 빠질 거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예, 좀 그래도 빨리 돌아와 주는 게 낫긴 하죠. 예. 그래도 경기 끝나고 뭐 영상으로도 공개됐지만 뭐 케인 선수가 뭐 전화도 했고 예. 거의 손흥민 선수 농담으로 휴가 이틀 달라 예. 얘기도 하고 영상 통화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콘테 감독이 이탈리아에서 회복하고 있어요. 이탈리아에서 예. 수술 받고 이탈리아의 가족들과 함께 예. 있기 때문에 몸 상태가 많이 괜찮아진다면 1차전이 예. 밀라노 원정이니까 경기장에 와서 예. 선수들 만나고 또 길을 불어넣어줄 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점들은 어떻게 보면 일정상으로는 좋은 점이라고 할 수 네.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밀란과 토트넘 어떤 라인업으로 대결을 하게 될까요? 예, 일단 뭐 만약에 피올리 감독이 3-5-2를 그대로 고수한다면은 그러면 저는 뭐 현재 적어놓은 그래프대로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오리기가 너무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레앙을 그래도 투톱으로 활용해보지 않을까. 지루의 파트너로. 물론 레앙의 베스트 포지션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레앙이 톱에 서는 게 투톱으로 서는 게 오리기보단 낫다라고 보거든요. 거기다가 이게 어차피 지루가 버텨주는 거니까 원톱으로 세우는 거면 레앙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예. 투톱에서는 저는 그러면 왼쪽과 중앙을 오가는 형태로 충분히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레앙과 지루 투톱에 베나세르가 2차전에나 복귀가 가능하니까 예. 쿠르니치가 일단 1차전에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토날리와 저는 브라임 디아스가 결국 나오게 되지 않을까. 메시아스는 아니에요. 쟤는. 예. 쟤는 그냥 애초에 실력 자체가 밀란급 선수가 아니고요. 그리고 좌우 윙백은 그냥 테오하고 칼라브리아가 설 걸로 보이고 그리고 백스리는 키에르와 이제 저는 티아오를 써보지 않을까. 토모리가 2차전에나 올 수 있는 거니까. 예. 예, 그리고 칼룰루가 오른쪽 스토퍼로 이렇게 세워보지 않을까. 왜냐면 티아오도 인테르하고의 더비 경기에서 교체 투입돼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가비아도 이 선수가 수비력은 좋은데 너무 이런 빌드업 같은 능력들이 떨어지니까 예,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하지만 이제 뭐 사키가 지적했던 대로
원래 쓰던 4-2-3-1을 쓸 가능성도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4-2-3-1을 쓰게 된다면은 이제 그 밀란의 또 다른 리스크가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에 있거든요. 예. 사실 야심차게 거액을 들여가지고 없는 살림에 거액을 들여서 데케텔라르한테 베팅을 했던 거였는데 예. 데케텔라르가 부진에 빠졌고 심지어 갈수록 자신감을 잃으면서 평점들이 뚝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예 배제되면서 이게 결국은 저는 3-5-2를 쓰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데케텔라르의 실패에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브라임 디아스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4-2-3-1 쓴다면은 지루 원톱에 그러면 레앙하고 이게 근데 또 오른쪽 윙도 고민이거든요. 메시아스, 살레마키어스 둘 다 좀 실망스러운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왜 3-5-2를 고민했는지는 이해는 가긴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가장 큰 무기인 레앙을 쓰기가 조금 애매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가든지 사실 밀란은 공격에도 문제가 있고 특히 수비에도 문제가 있다. 예. 수비 같은 경우에는 3백을 대안으로 내세우면서 지켜줄 수 있지만 사실 매냥이 회복 중이긴 하지만 1차전 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잖아요. 거기다가 토모리도요. 예. 그러니까 매냥하고 토모리가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4-2-3-1을 고민할 수 있지만 2차전에는 1차전은 결국은 수비 불안 때문에라도 그냥 3-5-2로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 경기가 토트넘에게 유리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타타로사노 골키퍼가 부진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선방률을 체크해보니까 40%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해요. 그나마 그래도 인테르전에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예, 그나마 올렸지만 어찌됐거나 골키퍼 리스크가 있다는 것은 슈팅을 때릴 때 있어서 토트넘 선수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특히 손흥민 선수의 무기가 슈팅이기 때문에 뭐 케인도 그렇고. 예, 그 손흥민 선수하고 케인하고 둘 다 현재 그 슈팅 대비 유효 슈팅 비율이 프리미어리그에서 3위 4위거든요. 손흥민이 3위고 케인이 4위예요. 예. 혼란이 1위고. 예. 그러니까 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노려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 토트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래도 원정팀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제 수비적인 수비를 강화한 접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기본적으로 토트넘의 라인업을 예상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토트넘은 거의 뭐 이대로 사실 복부시잖아요. 예, 케인 원톱에 뭐 손흥민, 쿨루세스키 2선에 좌우 윙백이 그나마 그렇죠. 조금, 여기가 좀 이제 주목할 부분이에요. 예, 그래도 기본적으은 페리시치하고 오른쪽 윙백은 그래도 프로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요? 뭐 모르겠어요. 보수적으로 나온다면 로얄이 그렇죠.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 밸런스를 고려를 한다면은 아마도 페리시치랑 로얄 그리고 나오죠. 세세뇽과 포로 이렇게가 페어를 이루지 그렇죠. 않을까 싶긴 해요. 결국에는 페리시치가 아무래도 이탈리아 무대 경험이 있으니까 저는 예. 선발 나올 것 같은데 로얄이 먼저 경기를 하다가 이제 후반전에 조금 더 공격을 강화해야 되는 시점에 포로가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뭐 포로가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사이에 있는 경기들 속에서 포로의 경기력이 아주 좋다. 뭐 그리고 잘한다, 이러면. 뭐 어쨌건 간에 1차전이 밀라노 원정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로얄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예. 1차전 결과에 따라서 2차전에 포로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렇죠. 예. 왜냐면 만약에 밀라노 원정에서 무승부라면은 홈에서 이제 승리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그럼 페리시치 포로도 충분히 내세울 수 있는 카드가 되는 거죠. 홀딩하고 백스리는 이미 이제는 거의 주전이 확고하게 된 것 같아요. 랑글레가 데이비스하고 경쟁해서 다시 밀려난 느낌입니다. 요즘은. 예. 어찌됐거나 토트넘이 조금은 전력상으로나 흐름상으로 유리한 상태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경기 프리뷰는 또 저희가 경기를 앞둔 최신 상황, 최신 부상 상황이라든지 중간에 있는 경기들까지 분석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